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9월 1일 금요일 오전 7시 3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예,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께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오늘도 드립니다. 예, 여러분 저는 어제, 그러니까 그저께 저녁이죠.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 가서 4월 혁명을 준비하고 있어 일본에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가서 좀 여러분을 뵙고요. 일본 더웠어요. 굉장히 더웠습니다. 좀 돌아다니면서 좀 촬영도 하고 그러다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예. 자, 어제는 이제 녹화로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생방입니다. 예. 이제 시청자분들이 모여주시고 계십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재명의 현란한 개인기가 윤석열의 무능을 감추어준다. 그래서 그들은 동업자다. 이것이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자, 어제 들어온 소식부터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북한하고 중국이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어제 북한이나 중국이 선거 조작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대전환 조종훈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중국과 북한의 선거 조작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청정지대냐라고 묻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자, 조 의원이 우려를 얘기할 위치가 아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해달라고 지적하자 그렇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내년 총선에 임하는 자세가 아닌가 싶다라고 본인이 입으로 말했습니다. 김용민 사무총장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사전선거가 굉장히 훌륭한 제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북한과 중국이 해킹을 할 가장 취약한 부분이 사전선거입니다. 이번은 지금 이율 배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전선거예요. 사전선거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선거를 가장 훌륭한 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북한과 중국이 해킹할 위험성이 있다. 안 해요. 사전선거를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전자개표기 없애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면 되잖아요. 저는 여기 우리 동네 모고동 사무실에서 항상 합니다. 투표를. 그러면 끝났어 그날. 그럼 그 자리에서 이렇게 투표하면 쏟아가지고 개표하면 되잖아요. 제가 작년에 만든 공직선거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는 날 저녁에 투표 참관인들은 딱 투표가 끝나는 6시에 끝나니까 딱 투표가 끝나는 순간에 공무원 선서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공무원입니다. 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남아있던 참관인들이 공무원 선서를 하고 그들이 직접 개표하자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걱정돼 그래놓고 도둑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다 열어두냐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걱정되는 일을 안 하면 되잖아요. 선거 끝나는 날, 투표 끝나는 날, 딱 6시에 끝나잖아요. 거기에 이제 참관인들이 많아요. 정당 참관인들이 많아요. 그분이 다, 자, 지금부터 선서하십시오. 나는 지금부터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의 복무를 다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감옥 갑니다. 자, 개표합시다. 그냥 쏟아놓고 개표하면 되잖아요. 그걸 왜 자동차에 싣고, 어두운데, 밤에 캄캄한데, 개표소까지 가서 그것을 열고, 전자개표기에 넣고 전자개표기 여기 고장났어요. 이쪽도 고장났어요. 왜 바보들이 대행질 하냐는 겁니다. 왜? 딴 나라는 그런 바보들이 대행질을 안 하잖아요. 머리가 좋으니까.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사람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나쁘니까 돈 써가면서 고생하고. 그러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머리가 좋아져야 돼요. 머리가 나쁘니까 고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제 이제 마지막 그 떨이 세일이 있었어요. 116건의 4.15 총선 부정선거 무효와 당선 소송 중에서 딱 5건이 남아 있었는데 어제 이 세 사람 대법관 안철상, 이흥구, 김지영 이 세 사람이 마지막으로 떨이 체리했습니다. 자, 이것도 무죄입니다. 저는 일치로 무죄 그리고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마지막 떨이 한 거예요. 끝났습니다. 이제 지난 4월 15일 총선과 관련하여 당선 무효와 그 다음에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된 건 다 끝났어요. 어제 이 세 사람이 마지막에 깔끔하게 자, 떨이요 떨이 기각 그거 다 끝났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읽어드릴게요. 초기 르네상스를 빛낸 네덜란드의 뛰어난 화가 제라스 다비드가 그린 캄비세스 왕의 재판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왕이 부패한 재판관들에게 내린 끔찍한 형벌을 지평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약 2500년 전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는 당시 재판관이었던 시삼네스라고 하는 그 재판관이 그 평결을 팔아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의 죄에 대한 형벌로 산 사람의 껍데기를 벗기는 가장 가혹한 형벌을 내렸다. 실화네요, 이거? 실화예요. 일반인보다 훨씬 무겁고 엄한 형벌을 내림으로써 부패한 법관과 관리들에게 일대 경종을 울렸다. 그림을 보면 처형대 위에 발가벗은 부패 재판관을 결박하고 4명의 형 집행인이 그의 피부를 벗긴다. 오른손의 집행인은 칼을 입에 물고 익숙한 눈 손돌림으로 왼쪽 발목에서 뒤꿈치 언저리의 날가죽을 벗기고 있다. 다른 두 형 집행인에 의해서 양팔의 껍질이 벗겨지고 또 다른 한 명의 형 집행인은 가슴을 가르고 있다. 캄비세스는 시삼네스가 평소에 앉아있던 의자에 그의 살 가죽을 이제 벗겨가지고 깔게 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을 다시 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너 여기 알아. 이거네요, 이거. 이 아버지의 살 가죽을 벗겨가지고 깔았어요, 이제. 그리고 야, 아들이지? 너 여기 앉아. 그리고 네가 재판 다시 해. 이랬다는 겁니다. 이야, 실화네요.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못하나요? 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이 사람 이 세 사람 그때 태어났으면 아마 가죽 벗겨졌을 텐데 운 좋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얼굴을 들고 다닐까? 글쎄, 그렇게 먼 세월이 걸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닙니다. 자기들은 속으로 우리는 야가 이거 그냥 다 기각하고 우리는 승승장구할 거야. 왜? 거기 대가를 받아야지. 세상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아까 살가죽 벗기는 거 봤죠? 아마 살가죽이 벗겨지는 심한 고통, 그리고 그 자식에게도 고통이 따라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제 그 민경욱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허약한 후보라도 선관위와 함께라면 필승이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선관위를 끼고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자, 갑자기 단식한다고 그래요. 했어요. 단식을 들어갔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검찰 수사와 당내 사퇴하라는 여론, 그리고 국회 체포 동의안 이런 것 때문에 뭐라 그럴까, 그 머리 좋은 이재명이, 잔재주권 이재명이 또 제주를 피웠습니다. 단식한다는 겁니다. 당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 심판을 내걸고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검찰 소환을 두고 야권 내부에서 사퇴론이 제기되자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것이란 분석이 됐다.
이 대표는 30일에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 오늘은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하는 겁니다. 뭐 그런데 뭐 단식도 그냥 복잡해요. 들락날락하고 뭐 사무실에 가기도 하고 뭐 이제 단식쇼까지 해요. 하여튼 뭐 잔재주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모든 언론이 지금 뭐 난리 났어요. 뭐 조중동을 비롯해서 뭐 이재명 단식 뭐 하려면 제대로 해라 뭐 난리 났어요. 그리고 우리 우파 유튜브들도 이재명 단식을 그냥 하루 종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 이재명이 별로 그렇게 이재명의 죄는 파렴치범입니다, 여러분. 자범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윤석열과 한동훈이 보면 한동훈의 죄는 그거는 반역죄입니다. 여러분, 자범과 반역죄를 범한 사람 중에 어떤 것이 더 죄가 중한가요? 반역죄가 더 중하죠. 자, 그 선거 무효 소송 다 어제 땡처리하고 끝났습니다.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어요. 저도 방송을 했습니다만 부정선거에서 수사하지 않으면 대통령도 공범입니다. 사악하거나 무능한 거죠. 윤석열인 부정선거에 관한 한 사악한 거라 무능한 겁니다. 사악한다면 4.15 부정선거하고 탄핵하고가 연결되어 있을 4.15 부정선거를 획책한 집단과 가짜로 태블릿 PC를 만들어서 멀쩡한 대통령 탄핵시킨 집단, 그 사람들이 동일범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게 사악한 케이스고요. 무능하다면 그렇진 않은데 모르는 거야. 혼자 똑똑한 척은 다 하지만 부정선거가 뭔지 모르는 무능한 거라는, 어쨌든 사악하든 무능하든 현직 대통령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 누구다?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의 현란한 계획기가 윤석열의 무능함 또는 사악함을 감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업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이 동업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조중동. 동업자라는 얘기 안 해. 그리고 우파 유튜브들, 우파 독립일도 이 두 사람이 동업자라는 얘기를 안 해. 근데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동업자야.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잡범이 내란죄를 범한 중범죄자를 지켜주고 있고 이 중범죄자가 잡범을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는 그래서 동업자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둘이 지금 거론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탄핵이 불법이다. 즉, 태블릿 PC는 가짜다라는 이야기를 이재명도 안 하고 윤석열이도 안 해요. 또나 이 둘이 다 4.15가 부정이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이재명이도 4.15 총선은 부정이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윤석열도 4.15 총선이 부정이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즉, 이 둘 사이에는 서로 지켜줘야 할 선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탄핵과 부정선거입니다. 따라서 이 둘은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같고 쇼를 하고 있지만 이 둘은 동업자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모를까? 조중동이 이 둘이 동업자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모를까? 압니다. 왜? 조중동도 동업자니까. 그리고 많은 이 독립 언론인들이 윤석열을 외치고 있어요. 그들도 동업자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로는 이재명과 동업한 일 없고 윤석열과 동업한 일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과 이재명 모두가 다 범죄자다. 하나는 잡범이고 하나는 내란죄를 범한 중죄인이다 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화려한 그 기술을 보이고 있어요. 별쇼 다 하잖아요. 뭐 이제 단식쇼까지 할 줄은 나도 미처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막 이재명이 단식쇼 보도하는 거야. 그럼으로써 윤석열이 사악함 또는 무능함이 가려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 LH 얘기 좀 하겠습니다. LH공사가 뭐 지금 무량판에서 철근을 빼먹었다 뭐 이런 거 막 하고 있을 때 그때도 밤에는 돌아다니면서 회식하고 돌아다녔어요. 2달 만에 회식비 10억 썼습니다. 횟집 포차에서 27억을 긁었습니다. LH가 5년간 법카 2천억을 긁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말자는 거야. 왜? 국가가 집을 지어야 하죠. 삼성건설, 대림건설, 현대건설 이런 데서 아파트를 짓는 기술이 없는가요? 아니 왜 국가가 집을 줘요? 국가가 집을 지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LH가 집을 지면 싸다. 싸요. 그런데 분식회계야 이런 건 어떻게 된다? 다 국민 목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LH 가지고 가장 쇼를 해먹는 사람이 누구다? 원희룡이에요. LH 개혁하겠다. 가장 쓸데없는 일이 쓸데없는 거 가지고 개혁한다는 게 쓸데없는 일입니다. 아니 LH가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는 걸 가지고 개혁한다? 그 코미디죠. 그걸 정치적인 쇼라고 그럽니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LH가 뭐가 필요 있어요? 없으면 되지. 뭘 개혁한다고 또 쇼하고 있어.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LH는 없애는 것이 정답이다 하는 겁니다. 하여튼 필요 없는 걸 왜 가지고 낑낑대느냐고요. 그 다음 갑니다. 예,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국민평형하면 뭐 지금은 뭐 평형 수를 잘 안 씁니다만 아마 34평 정도, 35평 정도 되는 그 평수지요, 면적. 저는 84평방미터가 이제 국민평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46억이래요. 반포동이 2달 새 7억 뛰었어요. 그래서 46억을 육박한다는 겁니다.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해요. 여러분 이거 왜 이런지 아세요? 지금 뭐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서울에 살라고 그래. 일감이 서울에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서울에 사람이 살도록 서울에 사람이 살도록 만들어줘야죠, 국가가. 그럼 서울에 집을 지면 돼. 지금 아주 좋아.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대한민국은 아주 좋아. 아주 너무나 좋아. 재개발 재건축하면 되잖아. 근데 국토부 장관하고 서울시장이 뭔지 이상한 사람들이야. 서울 시내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가격이 뛰어. 아니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주택의 숫자를 늘리라고 그랬더니 주택의 숫자는 늘리지 않고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뛰는 일을 하고 앉아 있어요. 원희룡이 오세훈이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어.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자, 지금 수도권에서 막 하루에 3시간씩 출퇴근, 어떤 사람 출퇴근하는데 4시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2천만 명가량이 서울에 들어와 출퇴근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서울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 그럼 서울에 살도록 집을 만들어줘야죠. 좋아. 재개발 재건축하면 돼. 했더니 그게 아니야. 재개발 재건축하면 주택이 늘어나질 않아. 주택은 안 늘어나고 가격만 올라가. 제가 말씀드렸죠. 저 지금 압구정동 지금 재개발하는데 용적률 300%냐 360%냐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압구정 재개발하면 여러분 얼마나 앞으로 완공되면 10년 넘게 걸립니다. 압구정동은 가격이 얼마 간다고요? 100억 갑니다. 여기 반포가 국민평형이 지금 현재가 46억이에요. 압구정 아주 훌륭하게 재개발한대요.
용적률 300%인데 아주 쾌적하게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압구정동에 져라 라고 누가 얘기를 하느냐? 원희룡과 오세훈이 그 짓을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거긴 배급 간다니까요. 아니 왜 용적률 300%에 목을 매느냐고요. 저 어제 일본 갔다 왔습니다. 2000% 3000%예요 동경. 높이 짓게 하는 거예요. 아파트의 숫자를 늘려야지 왜 가격을 높이는 짓을 하고 앉아있냐고요. 무엇을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나요? 압구정동 아파트가 무너져 내릴 것 같아서 안전진단? 안 무너져 내려요. 결국 원희룡, 오세훈 이런 사람들은 기존 서울 시내의 아파트 가격을 높이는데 아주 열심인 사람입니다. 국민은 고생이죠.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가. 서울에 못 사니까 저 수도권에 살아야 돼. 아 여러분 내가 수도권 여러분 사시는 분을 위해서 내가 GTX를 놔드릴게요. 국민 세금 좀 내주세요 더. 왜 그런 짓을 하고 앉아있냐고요. 용적률 높이면 되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에 1000% 2000% 주면 되잖아요. 답답하기 이럴 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뉴스 하나 할게요. 예,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다목적 댐 20곳 중에 16곳이 장마철 강수량 올해 최고라는 겁니다. 올해 장마는 6월 25일 시작해 7월 24일로 끝났다. 충청권과 남부지방에서 비가 집중돼 지류와 지천이 넘치며 홍수 피해를 겪었다. 예년보다 많은 비는 엘니뇨가 발달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엘니뇨가 생기면 남부지방으로 수증기를 밀어내는 대리 활동이 활발해진다. 전 지구적으로 해수면 온도가 높았다. 바닷물이 뜨거우며 수증기 공급이 많아지며 비구름대가 덩치를 키우게 된다. 엘니뇨는 11월과 12월 전성기를 지나 이듬해 여름에 더한 강한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내년에는 더 많은 비가 예상된다. 댐 노후화까지 겹쳐 홍수 위기가 더 심각하다. 그래서 전 세계 나라들은 댐을 리모델링하거나 보조댐을 만드는 식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대비가 급하다. 예, 저는 지금 저 위에 강 사이에 있는 댐을 복원하고 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저류 시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봤잖아요. 강남 물 잠기는 거. 저는 아주 대한민국은 하느님이 도운 나라다. 지금 서울 시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할 때 지하에 수조를 만들어라. 수조. 그 물이 홍수 때 떠나가는 물 보시죠. 그거 돈입니다 여러분. 강남에 둥둥 떠드는 자동차 봤죠? 물 위에서. 그 물 다 돈이에요. 그때 얼른 비 많이 올 때 홍수 때 얼른 그 지하 저수조에 가다 둬라. 그 돈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왕 재개발 재건축할 때 핵 대피소를 만들어라. 또 핵 대피소 만든다고 또 돈 들이지 말고 예산 걷지 말고 지하 주차장은 이렇게 설계를 해서 보강을 해서 지하 대피소를 만들어라. 핵 대피소를 만들어라. 그 옆에 수조도 있잖아요. 물이 있잖아요. 전쟁 벌어지면 수조에서 식수 공급하면 되잖아. 3개월은 버텨요. 자, 재개발 재건축을 잘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벌떡 일어설 수 있어요. 왜? 용적률 높여서 아파트 많이 지면 집값 떨어지죠. 지하에 수조 만들죠. 핵 대피소 만들죠. 그런 게 다 기술이에요. 기술의 발전. 지금 우리나라 재개발은요. 재개발 재건축은 재난과 재해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어요. 다 끝났어. 재개발 지금 딱, 큰일 났네, 이거. 재난과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더, 세금을 걷어야 되겠어요. 지하 수조도 만들어야 되고, 지하 대피소도 만들어야 되고, 고령화에 대한 대비도 없네요. 노인 요양시설 만들기 위해서 세금 좀 더 내주세요. 이런 따위 이야기를 또 할 거라는 겁니다, 또. 한꺼번에 하면 되잖아요, 한꺼번에.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서울을 재개발할 때 높이 올려주고, 지하 수조도 만들고, 지하 수조 옆에 핵 대피소도 만들고, 그리고 고령화 되니까 그 아파트 커다란 단지 내에 노인들이
아이, 살 수 있도록, 나이 먹은 놈들이 들어와서 지낼 수 있도록 생활 마감할 때까지 그런 시설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다 따로 해. 다 따로. 왜 이렇게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느냐고요.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해. 원희룡이, 오세훈이. 내가 보니까 똑똑한 거 아무것도 없더만.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훌륭하지 못하면 계속 국민이 많이 고생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세훈하고 원희룡이가 하는 식이면 10년 후에 압구정 아파트가 100억 갑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반포에 35평 아파트가 아까 어디 갔어요? 지금 반포에 35%가 얼마라고요? 46억이에요. 10년 뒤에 압구정 아주 잘 지면 100억 가요. 원희룡이 오세훈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 위로 올라가면 윤석열, 원희룡, 오세훈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좋은 나라죠. 아파트가 100억 가는 아주 훌륭한 나라에 여러분은 살게 될 겁니다. 예, 저는 4월 혁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또 다시 맡길 수 없습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적극 참가해야 합니다. 이제 논평과 비평은 끝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은 지성은 위선이고 앞장서지 않은 자 비겁한 사람입니다. 위선자와 비겁한 자들은 노예 집단의 반장일 뿐입니다. 저는 4월 혁명 때문에 1박 2일 어제 동경을 다녀왔습니다. 자, 일본 종단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이거 안 모이셔서 잘못하면 그 무산될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참여해 주세요. 많이 좀 참여해. 10월 2일이 또 노는 날이래요. 그러니까 많이 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전원으로 전화를 하셔서 중단 위기에 있습니다. 이거 무산될 위기에 있어요. 많이 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상로가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해외에 계시는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 계시는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제게 자그마한 금전적 후원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관들은 반드시 죄를 물어야 합니다. 예, 그렇게 되겠죠.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쯤이면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원일치 나는 이거 부정선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딱 의견을 하나 내야죠. 그 사람은 언젠가 스타로 등용됩니다. 다시 머리가 나빠요. 제주 해군기지 적극 반대한 자가 누구죠? 원희룡이가 그랬어요. 원희룡이가 지사 돼가지고 제주 해군기지 반대한 사람입니다. 해군기지에 들어갈 군인 숙소 허가 안 해준 사람이, 애먹인 사람이 원희룡이에요. 대통령부터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 다른 강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하라는 일을 안 하니까 금방 댓글이 들어왔어요. 이상로 기자님, 부산대학교에 무슨 교수님을 만나보셨나요? 예, 제가 부산에 또 갑니다. 네, 끝난 게 아니고요. 부산에 또 가서 뵙겠습니다. 자, 방송 시청해주신 대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4월 혁명을 준비했던 것은 9월 중순쯤 제가 중간 리포트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네요.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